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투기 지역하고 투기 거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추가 지정 그리고 해제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투기 지역에 추자가 지정된 게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많이 얘기 나왔었던 지역들이죠. 이렇게 투기 지역에 추가가 지정이 되면 갑자기 무슨 제약을 받는 거예요? 투기 지역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대출 관련해서 차주 담보 여러 개 안 되는 부분, 세대당 대출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거. 만약에 대출 뭐 할 경우에는 처분 조건 각 썼어야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는 몰랐는데 아파트 담보 대출 2건 있을 경우에 네. 하나는 연장 안 된대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 대출 관련된 부분이라서 잘 몰랐는데 투기 지역 만기 연장 제한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만기 되면 팔라 이런 거죠. 그렇죠. 연장 안 되니까 대출 상환 안 되니까 상환하던가 전세 놓던가 뭐 그 얘기지 뭐. 그리고 뭐 기업자금 대출 제한, 임대사업자가 이제 임대용 뭐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에 주택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불가. 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 임대사업자 외에는 못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뭐 양도세 주택 그 산정 시에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게끔 한다라는 내용이 뭐 추가돼요. 자, 그래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효과라는 거는 결국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없어. 이게 사실 클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투기 지역에 애초에 도입했을 때 목적 자체가 원래 LTV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랑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목적으로 처음에 도입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다 의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기지역 지정되면 3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더 강화가 되면서 조정대상 지역만 되더라도 이제 10% 20% 추가 붙는 게 생겨버려서 사실 이제 무의미해졌거든요. 그래서 투기지역을 뭐 놔둘 필요 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냅두고 있고 이번에 투기 지역 4개를 더 지정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이 대출 건수 제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뭔가 규제가 더 되게끔, 요번에 얘기 나온 게 그거잖아요. 지금 투기 지역 지정 관련해서 투기 지역 4개구 지정하고 나니까 바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영등포구랑 용산구랑 이렇게 그래프 쫙 그려놓고서 상승한 그래프 그려놓고 여기는 투기지구라서 오른 거냐? 그러니까 투기지구로 지정했으면 안 올랐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작동을 해서. 근데 실제로 더 투기지역이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용등포구, 용산구는 아까 KB 기준은 올 누적 상승률이 10% 넘는 건데 투기지역 지정한다고 효과가 있는 거냐? 작년 8월 3일부터 지정했는데 올해만 10% 올랐는데 이건 지정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 후속 대책에서 이 투기 지역 지정하면 어떤 제재가 작동하게끔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 투기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포함될 것이다. 거래를 이렇게 완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인 간의 개인 간의 거래를 강화하는 형태의 뭔가 규제책이 투기 지역 안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투기 지역, 투기 거래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결국은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앞으로도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다라고 정부에서 꼽아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맨날 좀 일종의 비아냥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식의 얘기는 지금도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항상 하고 있죠. 기사에서도 보면 나오면 요번에 기사 나온 거에도 그렇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4개구를 사시면 됩니다. 추가된 4개. 그 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덧글에서도 비아냥 되는 거예요. 요번에 추가된 이 4개구를 사시면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요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이 2 지역도 사셔도 된다고 하네요. 뭐 그런 식으로 글을 827 대책의 해석 뭐 이렇게 해서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약간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정부가 약간 좀 무능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투기과열지구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광명하고 하남이 지정이 네. 됐어요.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갑자기 규제 수준이 확 올라가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게 되는 많아요. 건가요? 되게 네, 많아서 네, 일단 뭐 중도금 대출 제한되는 것 이건 하긴 뭐 조정 대상 지역부터 대출 제한되는구나. 그 일단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되게 크고요. 그렇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주의 지위요. 금지 규정이 맞아, 되게 맞아. 크고요. 아, 그거 너무 커, 그다음에 너무 커. 분양권 전매 예외는 제한- 있죠? 예? 예외는 있죠. 네. 네, 이제 예로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음. 예, 좀 되게 오케이. 심각한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 산하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투기과열지구의 도입 자체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제도를 쥐는 걸로 시작해서 투기가 이제 이 분양권 당첨 안 되면 분양권 사지. 분양권 살려고 했더니 그럼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안에 했더니 그러면 옆에 재건축 가서 사지. 그러면 재건축도 그러면 투기가 옮겨 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 재개발로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당첨 제한 이런 식으로 다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되게 세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혼란도 되게 많을 것 같고, 특히 재당첨 제한 문제가 엄청나게 큰 변수로 이제 지금 기존에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까지도 머리 아프게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나는 재당첨 제한 없는지, 내가 사놨는데 혹시 앞으로 분양 신청할 건데 혹시 걸리는 사례 없나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요번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거 보니까 이번에 이제 광명이랑 네. 예, 그 다음에 하남이 지정됐는데 이게 지정하는 그 기준 자체를 아파트들 가격 보고 지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남이 미사라든가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하남 쪽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상승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뭐 투기과열지구 충분히 지정될 수 있었다고 있을 법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광명 같은 경우도 사실 광명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 많이 했고 특히나 근래 상승 최근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광명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는데요. 그럼 광명은 사실 재건축 단지 또는 이제 광명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구역들이 이번 규제에서 이 내용에 따라서 머리 아픈 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하남은 재개발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그냥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고 그 이외에 청약 이런 건데 여기도 뭐 거의 별로 없어서 뭐 자금 대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자금 조달 계획서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청약할 때 저거 있죠.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이제 100%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아파트 기준으로 이렇게 정량 이 지구 지정하는 게 기준이 세워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재개발 구역들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이런 데도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별로 많지 않은 동네. 사실 아파트는 별로 안 올랐어. 그랬더니 지정 안 됐어요. 빠져나갔고 그런 거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단은 빠져나간 지역들이 좀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려면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지분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은 많이 안 올라서 아니요. 근데 그렇게 재개발은 얘기하는 많이 거 올랐어요. 그래도 아파트 기본적으로. 가격은 못 따라 올라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 올랐고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연차가 좀 네. 애매한 아파트, 대장 아파트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자, 그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겠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그다음에 광교예요. 네. 광교는 왜 이제 됐는지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좀 늦은 것 같고. 광교는 뭐 10억 넘는 아파트 가격대 알렸잖아요. 그렇죠. 광교는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규제잖아요. 양도소득세랑 그다음에 청약, 분양 전매 제한
느슨한 형태의 전매 제한 정도니까. 예. 이거 하도 듣다 보니까 네. 진짜 강 선생님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투기 지역, 투기 거래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돼도 별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지네. 예, 그러니까 투기거래지구는 되게 세요. 되게 네. 세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다주택자들이 팔 때 세금 부분이 부담스러워.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에 관련돼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광교가 늦게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약간 좀 느슨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결국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양도소득세라는 건 결국은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게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강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 이렇게만 뜨겁게 지정된 것만은 아니죠. 조정 대상 지역의 일부 해제가 됐었는데요. 기장군 중에서 일광면만 빼고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어요. 사실 부산 별로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했었었는데 안 그래도 사실 많은 지역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기장군 일광면만을 제외하고 해제가 된 거죠. 기장군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부산 지역 잘 몰라서 제가 아는 척하기가 좀 그런데 해제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항상 막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 슬렁슬렁 하더라고요 보면. 지금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이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 진구 그리고 기장군이었어요. 근데 기장군에서 일광면만을 빼고 조정 지역 대상에서 해제를 했다. 이거 말 잘해야 되겠는데 헷갈리겠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부산 지역에서 기장군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나머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뭐 6개 구가 다 인접되어 있고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보이기 전까지는 규제를 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기사 저 보도 자료에 보면 부산, 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는 뭐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다. 재개발 분양 물량들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 분양하면 또 시장 자체가 과열되고 청약 이런 대규모 청약에 따라서 그렇게 될까봐 일단 지금은 안 풀겠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지금 안 좋은 데만 진짜 안 좋은 데만 풀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 관련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뭐 아쉽다기보다는 사실 이것도 좀 표현이 그렇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기준 갖고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파트 앞으로 분양이 사실 안양도 재개발해서 분양 나올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파트는 재개발 구역들은 주택지니까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빠지고 이제 기존에 아파트가 많았던 지역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돼가지고 이 양도소득세 쪽에서는 이제 받는 근데 이제 분양 물량은 없을 건데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나올 시장하고 언밸런스하게 조정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지정된 새로운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고 해서 지켜보겠다라고 발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 10개구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그다음에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구 중구 남구 그다음에 광주시 광산구 남구 이렇게 해서 가격 불안에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지금 얘기했던 지역들 전부 다 부동산 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은 곳들입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 이번에 4개 추가 지정하면서 15개 구가 투기 지역이 됐고요. 10개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금관구
금천 관악구로 금관구가 일단 아직 남았고 광진구도 빠졌어요. 원래 광진구가 핫한 데인데 지금 의외네.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이렇게가 아직 투기 과열지구만 지정됐고 투기 지역 지정은 안 된 곳이네요. 앞으로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가격 옆으로 불붙고 하면 이들 지역도 투기 지역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광진구가 단독 재건축 구역들이 일부 있었는데 거의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게 꿀렁꿀렁할 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살짝 조금 돋보이진 못했어요. 예를 들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들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 이런 애들이 2010년대 이후에 들어간 새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 그렇군요. 네,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발표가 됐는데 그 외에 뭐 정책 방향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방법들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 효과에 대해서도 한 장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아주 정리 네. 전 이 정리가 굉장히 유용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따로 정리해놨어요. 이거 지정되면 뭐가 걸리나 이게 잘 모르는데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이번 페이퍼는 훌륭한 페이퍼다. 저는 아주 네. 감사히 잘 봤고요.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Q&A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특별히 방송에 다룰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제 생각이고. 네. 네, 그런가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네. 해서 일단은 어떻게 긴급 처방, 827 부동산 대책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대체적인 예상은 대책의 발표에 따라서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주류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소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나올 것이다. 일단 최근에 뭐 며칠 전에 찌라시 돈 거 아세요? 어떤 거? 지난주에 찌라시가 돌았어요. 발표되기 전에 이 내용? 일요일 날 아마 이번 주에 이런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찌라시가 돌면서 막 별 내용들이 다 담겼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일단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뭔가 정부가 자꾸 대책 낸다 얘기는 계속 언론 통해서 했으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만들어진 이래 최다 트래픽을 요새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엄청난 트래픽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하루에 550만 뷰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왔고요. 오, 대단하네요. 그러면 네. 이게 장난 아닌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관심은 되게 높고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지금 이번에 이제 대책 때문에 살짝 좀 주춤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해 보면 어제 이제 뭐 송파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잠깐 해봤더니 어젠 전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분명히 발표에 대한 영향, 대책에 대해서 뭔가 또 정부가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매수자들 입장에서 조금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계약 해제된 사람들.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금 보냈는데 가격이 더 올라서 해제됐다. 뭐 이런 사례들 얘기들 많이 있고 가슴 아팠어요. 되게 계약금 100배상을 받았는데도 슬퍼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남편으로는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가격이 좀 조정된 물건이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뭐 부동산에서 연락 와요. 그렇게 막 글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들 심리가 이번 대책이 특히 심리를 이렇게 죽일 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 대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오히려 뭐 이제 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투기가 가지고 지정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 못 팔잖아요. 조합원지 그렇죠. 변경 금지 규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팔 사람이 머리 아프니까 그 투기가 가지고 지정되기 전 오늘 투기가 가지고 지정일이니까 그 광명 같은 경우는 어제가 하루 전날이거든요. 그렇죠. 예, 급매가 어제 4시에 발표하고 나서 급매가 나온 거야. 팔고 싶으니까 그런 물건들 시세보다 엄청 싸게 노리고 있다 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보이고 아무튼 학습 효과라 그러나 규제가 생기면 이렇게 급매가 나오는 거를 노린다.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뒤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나오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기. 참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저희가 이번에 8월 27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곧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 강 소장님은 예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여담입니다만 부동산 뭐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요새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해지는. 네. 저는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올 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네. 하락할 때도 어지간해서는 다시 상승 반등하지 않고 시장이 군부를 떼기가 힘들지만 반대로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근데 작년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조정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좀 조정받고 이제 뒤에 후행하는 데들은 아직 덜 올랐으니까 쫓아가면서 강남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어떤 전형적인 순환매 장이 되지 않겠냐. 강남은 조금 쉬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할 말 없게 지금 강남은 그 와중에 더 치고 올라가고 지금 평당 1억 시대를 열었잖아요. 20평대 아파트가 평당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20평대 평당 1억을 찍으면서 저의 예상을 여지없이 깨고 그렇게 좋대.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보면 그렇게 좋대요. 뭐 그분들이 할 말 없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할 말 없어요. 네, 제가 할 말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뭐 대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 지금 부동산은 뭐 비정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비정상적일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뭐 적정 가격인지 그 정도 네. 상황이 아니라 그 네. 이상의 것들 이야기하셨던 분들, 네. 뭐 비정상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관심이 가네요. 네, 그분들의 얘기도 뭐 100%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아무쪼록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그래도 오늘은 간만에 보도 자료라는 걸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